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어제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됐었죠. 답답한 장세에 휴가 시즌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참 답답하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와 함께 하시면 전문가의 또 추천주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조 8,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7% 수익성이 는 겁니다. 잠정 실적과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죠.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대비하는 종목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작해 볼 거고요. 첫 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원익 QNC라는 종목인데요. 예. 동사 같은 경우 이번 2분기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실적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를 참조를 해보신다면 2분기 매출액이 637억 원, 전년 대비 32% 증가 예상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11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그런 실적인데요.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캐파 확장에 따른 그런 수익성 향상, 매출액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신문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CC 컨소시엄이 미국 첨단 소재 기업을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KCC와 원익 그룹과 이제 상업펀드가 합작을 해서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원익그룹 안에서 동사의 수혜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실리콘, 석영, 세라믹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료로 반도체, 소재 관련된 그런 재료를 납품하는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포인트는 실적과 그리고 향후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인수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라인 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익 QNC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예, 화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요. 먼저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세 종목이 일제히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금호석유, 페노션, 우리은행까지 2에서 4%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월 17일에 매수가 됐던 CSA 코스믹은 포트에 그대로 담겨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이어서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보겠습니다.
네 종목 주셨었는데 전 종목이 수익권이에요.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게 아미코젠인데 지금 7일째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11.75%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지난주에 주셨던 크린앤사이언스, 또 한솔재질, 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수익권인데 삼성엔지니어링은 어제장 3.4%의 상승이 있었죠.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보겠습니다.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함께 종목 볼 텐데 먼저 김홍식 팀장의 KG케미칼이 10.67% 수익을 내면서 4위고요. 박동현 본부장 현대건설과 에코프로로 나란히 5위와 6위의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김홍식 팀장의 RS 오토메이션이 역시 7.52% 수익으로 7위, 김유윤 연구원의 에코프로가 7.35% 수익을 내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시죠. 실섭소장 엠코르세스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 자리인데 35.92%의 수익입니다. 어제장 급등이 있었고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해가 15.07%로 2위, 반종민 팀장 지금 제 옆자리에 계신데요. 아미코젠으로 3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현황을 먼저 봐드렸고요. 송동현 팀장님은 지금 페노션으로 4.75%의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신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우선은 그 차트적으로는 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기 지표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BDI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운주에 대한 향후의 어떤 실적 기대감, 추가적인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페노션을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일단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그 계속적인 주가 어떤 상승 어제 정도가 이제 4% 정도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우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제가 목표했던 그런 주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 목표 주가가 얼마였죠, 팀장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한 5천. 저 기억났습니다. 6,500원이었어요. 정고점 부분까지. 예. 정고점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반종민 팀장님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아미코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가 아마 7월 17일 그때 화요일 첫 방송 때였을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실적 반영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제약 관련된 효소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번 조정이 올 것 같고요. 예. 한번 조정 온 뒤에는 이제 4만 원대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오더라도 지속 홀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잠시 뒤에 볼 거고요. 개장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금일 이제 미국장이 좀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일단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은 그렇지만 미국은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 조정이 좀 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좀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반종민 팀장께도 오늘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예,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쪽에 이제 중심을 좀 많이 두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8월을 대비하는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도 출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장이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개장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8,7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시를 했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7% 수익이 늘어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0.22% 하락이고, SK 하이닉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출발인데 그 지난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죠. 2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투자 심리는 좀 위축이 돼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37만 1,5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0.4% 정도 좀 밀리죠. 그래도 7월 초에 31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전력의 주가가 1% 강세, SK텔레콤이 0.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볼게요. 국내 증시 오늘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0.06% 약보합 출발이 됐는데요. 2292선에서 시작이 됐고, 코스닥도 어제 종가 대비 0.14% 소폭 더 밀리면서 768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0.3%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 나노스드 상승입니다. 반면에 CJ ENM이 1%대 조정, 메디톡스와 신라젠 역시 약세 출발이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하락세가 더 짙은데요. 오늘도 펄어비스와 스키오 드래곤이 1%대 조정이고, 그밖에 바이로메드, 포스코 캠텍, HLB까지 약세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오늘 시장 분위기,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는데, 오늘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투자 심리가 더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 막판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성종현 팀장께서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한 종목부터 먼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성원산업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화학주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점차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일단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화학주에 대한 2분기 실적 자체는 일단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바닥 지점에서 6월 20일에 바닥을 다지고 한번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 있는 모습이 어떤 하락을 끝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왔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단기 어떤 이평선 구간들이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정배열 초기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차트로만 보면 판단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펀디멘탈적인 요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3분기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의 부분이 2분기 때 어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고, 그다음에 환율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죠. 강달러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주에 대해서 3분기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고, 그에 따른 그 이익적인 부분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화학주 3분기의 어떤 실적 자체가 일단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에 어떤 크나큰 변수가 없다면은 이익적인 부분이 증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원산업이 폴리안정제라는 그런 화학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폴리안정제 생산 능력 자체가 이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판매 단가가 2분기에 이제 싸진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3분기에는 판가 단계가 원재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20% 이상 가량이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요의 증가가 판매 단가에 대한 상승을 일으켜서 그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의 어떤 기본적인 그 투자 방법은 싸진 원재료, 그리고 향후에 나아질 어떤 그런 원재료 가격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에 어떤 스프레드 마진 확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붙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화학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나 실적 개선의 그런 영향으로 중장기적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을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일단은 실질적인 소득 주도 정책 최대 수혜주다라고 일단은 많은 분석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나 그 최저임금 상승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자 분들께서도 어떤 비용에 대한 인력 비용에 대한 증가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무인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자체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전자금융이 어쨌든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인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는 부분이 무인 주차장까지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ATM 관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밴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 사업과 이제 키오스크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무인 주차장 사업까지 한국전자금융이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일단 이 무인화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국전자금융의 어떤 무인화 사업에 대한 그런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확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나이스핀 링크라는 CD 밴 업체를 이제 합병을 함으로써 좀 덩치를 좀 키웠습니다. 덩치를 더 키워서 어떤 매출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차트 시점도 일단은 저점을 찍고 7월 24일부터 다시 올라오고 14,350원의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조금은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세를 봤을 때는 고점을 뚫고 나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 수혜주라고 판단을 하고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일단 단기적인 매력도는 한 별 4개 정도, 그리고 장기적인 매력도 역시도 정부의 정책적인 면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총도 4천억 수준이고 PER 이런 부분들도 아직 가격적인 그런 부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일단은 16,000원 잡고 손절가를 1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사실 좀 그 명확한 주도주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지금 대북 관련된 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양호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북한과의 어떤 좋은 교류의 모습이 나오고, 그닥 어떤 하락의 그 부정적인 이슈가 좀 싸그라들면서 대북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그동안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을 해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네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현정은 회장의 어떤 현대그룹 방북 승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에서 허용을 해줬어도 북한 측에서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현대그룹의 어떤 방북 승인, 그에 따라서 이제 금강산에서 정몽원 회장의 추모식을 한다고 하죠. 그런 뉴스가 좀 나온 상황이고 아주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대한 그 뉴스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이슈가 나올지. 그리고 이제 또 기사가 또 난 게 남북 중미의 사자 회담에서 좀 종전 선언 이런 부분도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양재치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함께 만나면서 종전 선언을 계획을 하고 있다,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역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종목 역시도 로템이라든지 일단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세를 지금 강보합 수준 정도 유지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지금 지지대, 저항대 부분을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이슈들이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추세가 돌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또 단순한 테마가 아닌, 그리고 관련된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국내 주택 경기는 좀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속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공급에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주택 공급 안정세에 따라서 매출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진출을 계속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 어떤 수주 이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세 플러스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남북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8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동인 팀장님 화학주에 관심 많으시죠? 지난주에는 금호석유를 주셨었는데 오늘은 송원산업 주셨고, 또 정책 수혜주로 한국전자금융, 여기에 이제 최근에 대북주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서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꼽아 오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반종민 팀장의 탑픽 종목도 공개할게요. 예, 최근에 제가 드린 종목들은 거의 이제 중장기 위주까지 이제 보는 종목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종목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종목 2개랑 중장기적으로 보실 종목 1개,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철도 전투형 차량 그리고 플랜트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남북 경협추로 인해 크게 이슈를 받은 기업인데, 오늘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이제 어떻게 흐름을 잡아갈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 종목을 살펴보자면은 4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크게 상승하며 만원 부근에서 4만원까지 끊임없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으로 별 반응이 없자 크게 조정을 받으며 내려온 후 점차 이제 낙폭을 줄여간 뒤 최근 이제 경의선 철도 공동 점검 소식으로 인해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큰 이슈가 있을 예정인데요. 금일 이제 북측에서 먼저 요청한 남북 장성급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되는 날이고요. 예. DMZ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 추진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현대 로템 이 종목은 대부분 이제 철도 경협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재밌는 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지뢰 제거용 전차가 이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된 이제 지뢰 제거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도 또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요. 그리고 DMZ 이제 유해 발굴 시 이제 지뢰가 많은 점을 보자면은 지뢰 제거 전차가 이제 보급될 수 있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2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되었는데 철도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7,500원 매물대를 전날에 이제 돌파했으며 추세 전환한 모습으로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 왜요? 일단은 이제 남북 경협주를 통해서 전에 이제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편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별 5개,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책정한 이유는 일단 경협주로 인해서 이전에 크게 상승했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예. 금일 남북 군사회담 결과에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별 5개로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재료가 사라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보합권으로 흘러가거나 우하향 추세가 될 수 있어 장기적인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다 생각하여 별 3개로 책정하였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이며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것도 짧게 대응하는 종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한 달 정도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원래는 이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이제 떠들썩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7월 6일 신규 상장한 기업이긴 한데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이제 크게 올렸다가 1,000억을 이제 투자 회수를 하면서 재료가 소멸되었습니다. 당일 이제 크게 빠지면서 연이어 이제 5,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후 거래량이 터지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잠깐 윗꼬리를 남기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저번 주 이제 방탄소년단 공식 응원봉 아미밤이 이제 구매자가 몰리면서 빅히트샵 서버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콘서트 시 이제 공연 연출에 필요하다는 소식 때문에 검색 순위에 이제 1위도 올랐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종목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장 후 1,000억 투자 회수했어도 아직까지는 이제 방탄소년단과의 이제 기대 모멘텀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8월 24일 방탄소년단이 이제 컴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방탄소년단으로만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 바이오 쪽 투자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방탄소년단만으로 이제 주목하기는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주가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아직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추천한 이유는 공모가가 이제 7,000원에서 시작해서 네. 아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공모가보다 지금 아래로 내려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상승 시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 하여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보시는 게 좋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별 5개를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별 3개를 책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큰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컴백 시 이제 큰 상승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잡아드렸고요. 네. 목표가는 현재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한 후 차익 실현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이요. 8,000원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손절가는 5일 이평선을 이탈한 5,3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드릴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세라믹 칩, 블루투스, GPS, NFC 안테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날 이제 조정을 받으며 크게 빠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올해 1월 5만 원 부근부터 고점을 갱신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스마트폰이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다소 이제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아 5월 3만 원까지 이제 아래로 내려온 종목인데요.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폭을 이제 크게 만회하며 다시 상승한 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여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가장 이제 주목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MLCC입니다.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MLCC 시장 진출을 발표하였는데 기존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복합 MLCC 개발을 이제 집중한다고 이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이제 현재 구축하고 있으며 이 아모텍을 2019년 상반기에 이제 양산 시기를 잡을 예정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이제 어느 정도 잡냐면은 월 이제 50억 개의 이제 생산할 계획을 이제 밝히고 있고요. 주가가 다시 이제 탄력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5G용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으면서요. MLCC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대당 이제 3만 개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MLCC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부분 상승 시 관련 종목으로 이제 주목받을 것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양산 계획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MLCC 수요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텍을 이제 추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현재 종목 추세 흐름으로 점차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면서 37,000원 부근에 이제 매물대가 지지 구간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위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 상승할 경우 이제 꾸준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4개를 드렸고 장기적으로 5개를 책정한 이유는 일단 MLCC 관련 양산까지는 내년 이후에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 영업이익부터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별 5개를 장기적으로 드린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매수가는 현재가이며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종민 팀장님 탑픽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슈가 있는 단기적인 접근 종목 두 종목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모텍까지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두 분의 전문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유리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 폐지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공시가 있었고 오늘 장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공개 매수 가격이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송병현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 예. 우선은 이제 자진 상폐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온다고 봤을 때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배당도 좀 충실히 하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굳이 이게 주식 쪽에 자금 조달을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잘 할 자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끔 이제 자진 상폐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아트렉스 BX라는 기업이 있었죠. 그 기업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꾸준히 성장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장이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회사를 경영하기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도 있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비상장이 되고 나면 회사 자체로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조금 좀 안 드러나는 부분들을 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국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회사 어떤 그 기업의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폐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자진 상폐 과정에서 자사주를 이제 다 매입을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 물량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점차적으로 밟는 거라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줄이고 자기 회사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새로운 투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런 주식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자진 상폐의 어떤 목적 자체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유리 오늘 우선주까지 급등세를 보여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삼성 SDS 보겠습니다. 삼성 SDS의 주가가 오늘 3%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분기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가 가능한지 앞으로의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예. 지금 삼성 SDS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종목을 보자면은 1월 17일 최고점 갱신한 이후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폭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아래로부터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기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좀 밀어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을 봤을 때도 21만 2,500원으로 지금 해서 2% 3%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냐면은 그 21만 원 부분에 이제 21만 2천 원 부분에 이제 매물대 상단
부분을 오늘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지수 영향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마감까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교차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뚫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뚫지 못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횡보장으로 좀 이어가다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매물대 상단과 이 교차되는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지금 한 2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이제 진행 추세로 이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이제 걱정 없지만은 종가 전까지 한 2시 한 반까지 지켜보시다가 진행하시는 거를 진행하시는 걸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매물대가 두텁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종가까지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GS 홈쇼핑 보겠습니다. GS 홈쇼핑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5% 가까이 상승이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송대현 팀장님. 네. 일단은 홈쇼핑이 전반적으로 좀 2분기 양호한 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좀 GS 홈쇼핑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침체라든지 이런 송출수 수요의 상승에도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 판매 부분이 오픈마켓과 어떤 소셜 커머스 영업이 악화로 인해서 그 모바일 부분에서 어떤 판매가 좀 활대화되고 있고 TV 상품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 인건비가 축소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홈쇼핑의 어떤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저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홈쇼핑에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홈쇼핑 TV가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홈쇼핑을 이용하는지 알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이제 편의성이 더 증가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주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홈쇼핑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모바일까지 이어지면서 좀 실적 개선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근데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7월 6일부터 좀 괜찮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쌍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와줄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41선, 481선 이 장기 매물대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뭐 한두 번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익의 어떤 개선세로 봤을 때는 좀 뚫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S 홈쇼핑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주의 흐름이 좋지 못한데 오늘 진에어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슈를 좀 보니까요. 어제였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총 3차례의 청문회를 열어서 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지금 쌍바닥을 찍은 것 같은 형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또 밀립니다.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봤을 그러니까 매수 시점을 고려하고 계세요? 아니요. 일단 매수 시점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발표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만약에 면허 취소가 이제 진에어에서 결정나게 된다면은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의 이제 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저가 항공사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진에어 같은 경우 면허 취소 여부가 앞으로의 이제 항공사들의 그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지금 그 쌍바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청문회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 면허 취소가 아니고 이제 벌금형이든 그냥 과태료로 이제 끝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 오너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LCC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심지어는 국토부에서도 그 어느 정도 그 관련된 그 면책 사항이 좀
면책상이 아니라 그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의 이제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고 계셨다가 섣불리 먼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흐름을 좀 굉장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귀를 좀 열고 이슈에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보셔야 되겠으며, 만약 이 종목 같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타 종목들 관련된 뭐 TA 항공사가 아니라 뭐 TA 홀딩스, 뭐 제주항공 이쪽이요. 예, 제주항공 이런 쪽에서도 아마 좀 민감한 부분들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면허 취소가 풀리게 된다면 좀 이전 주가 한 28,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다시 제자리에 안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특징주는 진해역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 전문가 연결할 건데요. 라이브 매매타임에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듣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전문가 수익률 5위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최근 현대건설이 이제 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반기 해외 매출 이제 회복이 가장 이제 주도적입니다. 그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요즘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예상으로 최근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북 경수로 사업 등 약 7,100억 원의 북한 수행공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남북 경협으로 이름 불린다고 하면은 좀 눈여겨볼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또한 기관들이 연일 보고서를 쏟아내면서 수급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제 하루 이틀 조정 장세는 올 수 있지만, 이기에 주식을 팔기보다는 주식을 좀 더 늘려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박동현 본부장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텐데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되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저는 AP 시스템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모레드 반도체, 뭐 LCD 장비 등 그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들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아모레드 장비가 매출액의 약 한 99% 이상 차지하므로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작년 주가는 6만 원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19,000원 찍고 지금 반등 중입니다. 약 한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이제 최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오를 몇 가지 재료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 플렉시블 OLED 패널 이제 탑재가 이제 예상되는데 비중이 좀 더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시장이 시작하게 되고, 또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확대 등을 또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은 2018년 하반기부터 관련 장비의 발주에 돌입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도 ELA 장비 시장을 독점하면서 영업이 회복이 예상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ELA 공급을 이미 했었으므로 이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시장에서도 ELA 장비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늘려나가고 있고 약 한 9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수준인데 18년 예산 연간 이익은 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가 예상은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감소로 이제 주가는 좀 하락은 했지만 그 중국 업체 투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재투자 가능성을 꼭 감안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 퍼7 수준은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제 주식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까지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이것도 좀 종목이 주식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할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매수가는 25,100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는 35,000원, 손절가로는 22,1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B 시스템은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박동현 본부장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7월에는 바이오주가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 코스피 또한 230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엇갈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3% 하락하면서 2288.29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93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2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26분경에는 86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80선에서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203억 원 넘게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업이익을 발표한 삼성전자는요. 0.86% 하락하면서 46,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85,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것은 셀트리온이 현재 3%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제 하락장이었던 나스닥에서 유일하게 화이자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오늘 셀트리온도 함께 상승하면서 26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소폭 빠지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도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40% 상승하면서 37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밝힌 네이버는 오늘은 0.82% 하락하면서 7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위에 삼성물산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0.30% 상승하면서 772.1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9시 6분경에는 766선까지 내려오는 듯 했으나 다시 30분경에는 72선까지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개인이 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65% 상승하면서 88,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CJEN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7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빵주가 하락을 하면서 컨텐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나노스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고 신라젠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로메드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과 펄어비스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는 4% 넘게 빠졌는데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HLB는 3% 넘게 상승하면서 6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KCC가 4%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가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BGF 리테일,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현재 효성중공업이 7%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한섬, 오리온, 그리고 쌍용양해, 풍산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SK하이닉스, 3위는 신라젠,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셀트리온, 6위는 대아TI, 7위는 삼성전기, 8위는 제일제강입니다. 네, 1위인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사업 매출이 5조 6,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분기 디스플레이 사업은 영업이익 4,100억 원, 그리고 매출 7조 원을 기록했지만 2분기 사업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0.97% 하락하면서 4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인 삼성전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어제 6%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MLCC 업체인 야게오 화신 주가가 하한가를 시연하면서 삼성전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대만 업체 대비 월등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큼은 대만 MLCC 업체와 디커플링이 앞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0.33% 상승하면서 15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와 도로 연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철도주의자 남북 경협주로 최근 남북 경협 이벤트로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은 0.53% 빠지면서 2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혜원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합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호텔신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전일 좀 음봉을 길게 내면서 이 장중에는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종가 자체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음봉을 좀 길게 냈었습니다. 이 주가 자체도 6월 13만 원 돌파하면서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뭐 고평가 논란,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대한 뭐 화폐 가치, 그러니까 국내 환율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뭐 실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을 다 잠재우고 또 남을 만한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실적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이유가 이 신규점, 이 면세점 중에 신규점들 낸 부분들에 대한 효과, 그리고 신의 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었는데요. 뭐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면서 9만 원 초반까지 갔던 주가에서 이제 뭐 반짝 좀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1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평가 논란을 잠재운 2분기 실적 발표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은 솔로몬 박정섭 대표 연결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2018년 오늘이 7월 31일 7월달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기 전에 썸머 랠리를 보통 이제 신문지상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다렸는데요. 올해 7월달은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시장이 좀 뜨겁지 못하고 오히려 좀 힘든 장이 나왔는데요. 8월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 더위에도 지치고 정시에도 지치지 마시고 8월달 좀 희망을 가지고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미증시에서는 사실상 좀 모건 스탠리에서 기술주를 매도하라 이런 어떤 리포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많이 빠지면서 그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또 새벽에도 기술주들이 보통 판이라고 하죠. 애플이나 나머지 알파벳,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많이 좀 빠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한국 정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수익은 내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14조 8,7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분기별로 성장하는 어떤 신기록 행진을 좀 중단하는 모습이 코스피에는 좀 영향을 미쳐서 장 초반에 좀 빠졌습니다만 지금은 0.66으로 지금 플러스권으로 다시 좀 돌아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3분기 내에서 금융위에서 이제 감리 결과들을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최근에 좀 흉사가 많았죠. 예, 대형주뿐만 아니라 개별주. 근데 이제 가격 메리트는 50%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는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대형주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테마주 쪽에서는 치매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이오주들은 한 0.50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일날 발표되는 이제 연준이 하반기에 점도표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경기 전망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무역 전쟁이 한율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한율까지 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었는데 최근에 좀 약세가 되어서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제 우호적인 어떤 조건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시에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코스닥의 이제 개인들의 신용잔고 부담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경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달 들면 2분기 실적이 끝나고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를 생각한다면 달러의 강세가 더 이상 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이제 수급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으로만 좀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가치 부분이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된다면 여전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지금 이 기간 조정의 시점을 지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무튼 8월달 정시 상승을 예상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8월을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추천주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들고 온 종목이 아모텍입니다. 코드 번호는 052710인데요. 아모텍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분석하면서 보는데요. 보통 이제 IT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 아모텍의 CEO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금속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소재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소재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IT나 자동차의 전자제 장비 부품 업체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IT 제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 어떤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IT 제품이 경박 단소 얇고 작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품이 집적도가 높아가다 보니까 이 정전기라든지 전자파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떤 간섭이 많이 나와서 심하게는 막 열화 현상으로 터지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칩 부품 칩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이런 곳들도 이제 세계 1위의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해 예상 매출도요. 이건 이제 연초 대비 좀 줄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21.1% 오른 한 4,031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4.5% 증가된 54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분기, 2분기 IT 제품이 이제 재고 조정이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지금 핸드폰 갤럭시 S9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해서 오늘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IT 부품 회사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실 만한 것들은 이 아모텍은 소재 개발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요.
그 핸드폰 부품에서 좀 특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좀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BLDC 모터라는 부분들이 이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이제 연비 개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높은 어떤 고마진의 부분인데요. 이 전장 사업 부분이 2015년도에는 250억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지금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매출 구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핸드폰 부품 사업 부분에서 좀 탈피해서 전장 사업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중소업체에서 좀 이제 중대형 부품사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격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37,250원 전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눌림목에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한 35,000원 정도 해서 잡으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를 좀 잡아드릴게요. 45,000원 정도까지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아모텍이었습니다. 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으로 아모텍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